자, 넥스페이스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해준 뒤에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다시금 횡보를 해주다 현재는 조금 세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저녁 PPI 발표도 있었고 저조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최저점은 3,5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넥스페이스 3,600원에서 강한 지지선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다시금 해주고 있죠. 자, 저 3,600원 선이 뭐냐면 넥스페이스 선물 청산맵에서 볼 수 있는 청산 금액들이 몰려있던 구간입니다. 자, 넥스페이스의 상장은 전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해외 거래소는 모두 성공, 바이낸스 바이빗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빗썸은 선방을 했고 업비트는 망했다 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금일 10%대 정도로 반등을 해주면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에서 대부분 바로 상장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듣보잡 코인은 뭐며 이 쓰레기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20%가 하락할까, 이건 뭐지? 설거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정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보시면 넥스페이스에 관련돼서 디테일한 정보들 다뤄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넥스페이스는 결국 넥슨이라는 국내 게임 회사에서 만든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도 바로 상장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공지를 올린 시점을 보게 되면 빗썸은 5월 12일, 즉 상장 며칠 전부터 공지가 올라왔었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5월 14일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선물 영상을 같이 띄워두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이낸스로 예를 들어보면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현물과 선물이 출금이 가능해지기 전까지의 가격의 차이가 1%대였지만 출금이 열리고 나서는 최대 8%의 차이가 났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선물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0만원이라도 선물에서는 레버리지 20배를 활용해서 2천만원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쏠리게 되면 현물과 선물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현물과 선물의 갭 차이, 현선갭이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자, 펀비는 선물 거래에서 포지션에 따라 내는 수수료를 뜻하는데 펀딩비가 음수일 경우에는 숏 포지션, 즉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체로 0.00 혹은 0.000의 소수점의 수치로 되어 있는데 펀비가 어제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숏에 대한 물량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도에 대한 압력이 더 많았다는 거죠. 자, 빗썸에 상장을 하고서 시가로 약 50억 정도가 입금이 되었었고 상장 시점에서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출금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었고 BNB 네트워크 덱스 거래소인 팬케이크 스왑에서 구매한 다음 빗썸에 판매할 경우 물량 대비 5% 정도가 수익이었습니다. 즉 상장만 했을 뿐인데 덱스에서 100만원치 사서 전송을 했다면 5만원의 수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17시 30분 바이낸스에서 넥스페이스 출금이 열리게 되면서 현물과 선물의 갭 차이가 급등하게 되었고 바이낸스에서 나온 에어드랍 물량, 그리고 덱스에서 매수한 물량, 그리고 바이낸스 출금이 풀리며 바이낸스에서 매수해서 옮기는 물량 등으로 인해서 업비트에 약 300억 정도의 규모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빗썸에 입금된 규모에 비하면 6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바이낸스 알파 에어드랍 물량에 넥스페이스가 잡혔었습니다. 자, 한 명당 약 100만원 정도의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었었고 이는 BNB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 홀더 에어드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무료로 생긴 코인들이다 보니까 바로 판매를 진행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고 빗썸의 6배가 되다 보니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저점을 조금 다져주었다고 볼 수 있고 슬슬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네요. 저는 자, 어제 24,000% 상승 그리고 6,000%와 3,000%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업비트로 들어온 물량이 가장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현재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로 몰리는 트래픽과 유저들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커뮤니티들을 확인해본 결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를 참여하려는 국내 인원 중 VPN 문제,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 등록을 해두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매수세가 아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재화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닌 듯 합니다. 자, 넥스페이스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고 굵직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뤄가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가져올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